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시류를 읽으셔야 돈을 법니다. 요즘 들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CFD 계좌를 이용한 라더견, 임창정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라든가 폭삭 무너져버린 집값이라든가 자영업자 대출 퍼준 돈으로 주식, 비트코인 도박해서 날아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다 제가 보기엔 시류를 못 읽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달러가 내려갈 것이다, 금은 내려갈 것이다 섣불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부자인데 세계 경제가 어두워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네,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여기서 답은 명쾌해지는데요. 설령 여러분이 매일매일 1000만원, 2000만원씩 지출한다고 하여도 그 지출이 금값 달러 환율에는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자가 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야수의 심장으로 TQQQ 혹은 SQQQ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자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즉, 부자들이 코로나 시절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아무리 공격적 투자를 한다고 해봐야 포트폴리오에서 많아야 20% 수준이고 대부분은 10% 미만일 것입니다. 결국 부자들이 하는 투자는 오르겠고 부자들이 안 하는 투자는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과 달러, 위안화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이 최고점이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최고점은 누가 정한 걸까요? 나라가 어렵고 전쟁 위기가 터지면 안전자산은 계속 선호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한국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한국 땅에 묶여있는 자산인 아파트라든가 바로 정리가 안 되는 화폐성 자산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주식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주식 판다고 해서 바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잖아요. 즉, 그 자체만으로 식재료 등을 살 수 있고 등가 교환이 가능한 것들이 오르는 것은 시류적으로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전쟁 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잖아요. 식량을 파는 상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상인이 전쟁통에 식량을 주식과 교환해 줄 리가 없겠죠. 뭐 당장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건데, 전쟁이 당장 나지 않아도 전쟁이 날 분위기만 계속 고조된다고 하면 안전자산은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달러 계속 오름세죠. 금도 지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큰 것이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한국에서 아파트 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당연하지만 북한도 전쟁을 하겠죠. 제가 앞서서도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중국은 전쟁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된 중국이라는 자신만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대만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중국 쪽인 북한이 중국 편을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전쟁에 대해 안전 불감증에 빠진 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 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전쟁을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라 현 시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안일한 중립외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양쪽에 눈치 보다가 양박 쓰느니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시류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정황상 달러, 금 등이 오르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러, 금을 숏치신다는 분이 계시면 논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가치 투자를 하신다는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CPI가 4.9%가 나왔으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가치 투자자 수준이 이 정도라니 어디 가서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면 안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얘기를 해드리면 근원 CPI는 5.5%로 전혀 잡히질 않았고 도리어 전월보단 0.4%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파월이 금리 동결 및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뉴스에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어떠한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으나 파월의 멘트 중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멘트까지 있고 CPI를 2%까지 잡아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만 보더라도 금리 동결 및 인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저는 높은 확률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속지 마시고 파월이 정확히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 FOMC 의사록에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은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엘니뇨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지금 40도를 웃도는 엄청난 더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 겨울은 그나마 유럽이 더운 겨울이어서 망정이지 그 반대급부로 이번 여름은 엄청나게 더워서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증할 것 같아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냉방량이 많아지면 결국 유가는 오를 것이고 자연히 CPI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CPI가 오르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 명분만 오를 것이고 한은에서도 더 이상 관치금융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진짜 아파트 산 사람들 다시 한번 곡소리가 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저 건프로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얘기해드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주위에 전문가스러운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